홍범도 장군의 생애. 홍범도는 1868년 평안북도 양덕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집안이 함경남도 갑산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머슴, 종이공장 노동자, 사냥과 광부로 전전하다가 1895년 의병에 뛰어들었다. 1907년 9월 일제가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공포하고 포수들의 총을 회수하려 하였다. 홍범도는 평소같이 사냥을 다니던 차도선, 태양욱, 송상봉 등과 함께 삼포대를 조직하여 총을 회수하러 온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였다. 무려 9시간이 넘는 싸움 끝에 일본군을 전멸시키고 갑산 지역을 장악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홍범도는 부하들을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듬해에는 부하 박영신에게 함경북도 경원의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게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홍범도는 대한독립군 총사령이 되어 약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국내로 잠입했다. 홍범도의 부대는 곧바로 갑산, 해산, 자성 등지의 일본군을 급습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다. 그 중에서도 만포진 전투에서는 70여 명의 일본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1920년 6월 일본군이 독립군 본거지인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봉오동을 공격해왔다. 이때 홍범도는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하여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 120여 명을 사살하였다. 그해 10월 청산리 전투에서도 홍범도는 제1연대장으로 참가하여 제2연대장 김자진, 제3연대장 최진동 등과 함께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 후로 항일 단체들의 통합을 추진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부총재가 되었다. 1921년에는 간도지방의 김자진, 최진동 부대와 함께 러시아로 이동하여 흑룡강 자유시를 새로운 근거지로 삼고 스랍스케 부근에 주둔하였다. 이때 레닌 정부의 협조를 얻어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시에 고려 혁명군관 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군의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의 배반으로 독립군이 무장 해제되는 흑화사변을 겪게 되었다. 자유시 참변 후 홍범도는 연해주에서 코로즈 집단 농장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1937년 한인 강제 이주 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어 1943년 10월 25일 시베리아에서 75살의 일기로 병사하였다. 그의 삶은 의병운동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넘어가는 민족해방운동사의 발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지금도 만주나 중앙아시아 한인사회에서 전설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봉오동 전투. 1920년 5월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부대와 최진동이 이끄는 간도 국민의 소속 부대, 안무가 이끄는 부대, 신민단 등 만주지방에서 활약하는 독립군 부대들이 왕청현 봉오동에 집결했다. 봉오동은 산을 가운데 두고 좌우골짜기에 마을이 자리 잡았는데 모두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 홍범도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독립군 연합부대는 산마루에 진을 치고 주변 마을에 정찰대를 파견, 일본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6월 7일 새벽 일본군 제19사단 1개 부대와 남양수비대 전원 약 1개 연대가 봉오동 어귀에 들어섰다. 고지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오후 무렵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골짜기와 산기슭의 안개가 자욱이 서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일본군은 그 틈을 타서 독립군이 있는 고지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홍범도는 서둘러 북쪽을 향해 퇴각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산봉우리를 오르라고 명령했다. 오랜 상간 전투 경험에서 나온 상황 판단이었다. 소나기가 점점 거세지더니 우박이 퍼붓고 천둥번개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그 사이 독립군은 전부 고지를 빠져나갔다. 동북쪽에서 올라온 일본군 부대가 먼저 산등성에 올라섰다. 안개 속에서 서남쪽 산기슭에 있던 일본군은 이들을 적으로 오인하여 사격을 퍼부었다. 산등성의 일본군도 맞받아 사격을 해댔다. 북쪽 산봉우리에 오른 독립군들은 일본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내려다보며 홍범도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날이겠다. 사령탑에서 지켜보던 홍범도는 늘 메고 다니던 일식 보총을 들어 일본군 지휘자를 겨누었다. 사냥꾼 출신인 홍범도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다. 이를 신호로 독립군의 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지휘자를 잃은 일본군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전투는 독립군의 대승이었다. 일본군은 이 전투로 500여 명의 전사자를 냈다. 700여 명에 불과한 독립군이 몇 배가 넘는 일본군을 맞아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것이 항일 무장투쟁 사상 빛나는 봉오동 전투다. 한일합방 후 만주와 시베리아, 연해주에서는 무장 독립군이 여러 곳에서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은 가장 용맹하고 가장 많은 전과를 올린 독립군으로 명성을 드날렸다. 봉오동 전투 후 독립군 부대들은 더욱 심해진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하나둘씩 만주를 떠나 러시아령 연해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 후에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파와 혁명을 지키려는 적군파가 싸우고 있었다.
일제는 백군을 지지했으며 러시아 혁명정부는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 독립군을 지원했다. 만주에서 무기도 식량도 더 이상 구하기 어려워진 독립군들이 러시아로 가려는 것은 그곳에서 장기적인 항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진 독립군 부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얻어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했다. 그 후 만주에서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가 활동하다가 한족총연합회와 국민부로 개편되고, 한족총연합회는 한국 독립군을 만들어 북만주와 동만주에서, 국민부는 조선혁명군을 만들어 남만주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1930년대 중엽 일제의 공세에 밀려 중국 본토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항일무장투쟁은 만주의 동북항일연군 및 조국 광복회, 연안의 조선독립동맹, 중경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만주 항일독립군의 활동 및 의의 3.1운동은 1910년대 이미 100만 명에 가까운 이주 동포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서북간도, 노령의 수많은 민족주의 독립단체를 크게 고무시켰다. 이들 단체들은 국내 진공을 목적으로 한 독립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동북만주의 왕정에는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영길에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대한정의군정사, 광복단, 의군부 등의 민족주의 무장 독립단체들이 있었다. 남만주의 유하에서는 강점 직전 신민회가 이곳에서 벌인 독립군기지 건설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19년 임시정부 산하기관으로 성립한 서로군정서, 한말 의병장이 중심이 된 대한독립단 등의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는 20년대 독립전쟁사에 빛나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였다. 한말 의병장 출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1920년 3에서 6월 일본군과 32회의 전투를 벌였다. 해산진, 갑산, 만포진 등지의 한만 국경 근처를 공격하여 일본 수비대, 경찰, 통치기관 등을 여러 차례 습격하고 경찰서와 행정기관 34개소를 파괴하였다. 안무의 국민해군, 최진동의 군무도 독부군 등과 연합한 대한독립군은 그해 6월 한개 대대의 병력으로 봉오동을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매복 공격으로 물리쳤다. 7월 7일에는 다시 쳐들어오는 일본군 4개 대대를 완전히 물리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1920년 8월 소속 병력이 1600여 명이나 되는 동북만주에서 최강의 무장 독립단체였다.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이 일본군의 만주 출병을 피해 장백산의 안전지대로 이동하자 일본군은 훈춘 사건을 날조한 뒤 이를 구실로 세계 사단 병력으로 독립군이 모여있던 청산리를 공격해왔다. 그해 10월 18일 북로군정서는 일본군 공격에 맞서 화룡현 삼독의 청산리 계곡에서 격전을 벌여 일본군이 1254명이나 사살된 데 견주어 독립군은 전사 60명, 부상 90명에 지나지 않은 대승리를 거두었다. 일본군은 독립군 소탕을 핑계 삼아 간도 지방의 조선인을 상대로 3개월 동안 무려 3만 명의 조선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봉오동과 청산리 계곡에서 대승리를 거둔 독립군은 일제의 보복 공격을 피해 소만 국경지대로 이동하였다. 소만 국경 가까운 밀산 지방에 모인 36개의 독립군 단체는 이듬해 4월 총재의 서일, 부총재의 김자진, 홍범도, 조성환, 총사령의 김규식, 여단장의 이청천을 간부진으로 하는 대한독립단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독립전쟁을 벌이려고 소련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혁명군과 반혁명군의 싸움이 한창이던 소련의 사정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는 다시 만주로 돌아오고 일부는 흑룡강 연안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독립군의 군사지휘권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자 분열되고 말았다. 독립군의 옛 근거지였던 연해주, 만주지방으로 돌아온 독립군은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 흩어진 독립단체를 통일하려 하였다. 남만주에서는 1923년 6월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단 등의 단체가 통합하여 대한통군부를 조직하였다. 지방과 통화를 중심으로 활동한 통군부는 조직을 개편하였으나 다시 의견이 갈리어 참의부와 정의부로 분열되었다. 북만주에서도 장시 사변 뒤 여기에 온 독립군을 중심으로 신민부가 결성되었다. 이들 독립군 단체들은 상해 임시정부와는 달리 만주의 교포사회를 바탕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를 갖춘 일종의 자치정부였고 교포사회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20년대 중반부터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분산된 독립운동 단체를 통일하려는 민족유일당 운동을 벌였지만 건설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그 뒤 이들 독립군 단체들은 각자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무장항쟁을 벌였지만 끊임없이 일본군 지도부의 파벌 대립으로 점차 쇠퇴해져 갔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활동과 이념이 대부분 소작농이거나 노동자가 중심인 교포사회의 현실과 결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힘을 잃게 되었다.
그 뒤 이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메워갔다. 마치며 홍범도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자로 그의 활동과 업적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독립운동가로서 홍범도는 일본에 대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는 신민회를 조직하고 일본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이러한 행위로 일본 정부의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후에는 조선공산당을 설립하고 이끌었습니다. 사회주의자로서 홍범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으며 기득권 계층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추구한 급진적인 사회변혁 방식은 일부에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공산당 활동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국심과 자신의 이상을 위해 싸우려던 의지 등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홍범도는 독립영웅으로 기억되며 그 업적이 후대까지 길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르며 역사적 맥락과 시대 배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